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폰트는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런 방법들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스텀 폰트를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어떤 처리들을 해줘야 되고, 이 커스텀 폰트를 불러오는 방법은 어떻게 되고, 그렇게 불러온 폰트를 적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 방법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스텀 폰트를 일괄적으로 앱 전체에 적용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처리 방법들을 익히시면 됩니다. 자, 이제 폰트의 종류와 이제 설정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타입페이스라고 하면 안드로이드 텍스트를 출력할 때 사용하는 폰트를 이제 우리가 타입페이스라고 해요. 안드로이드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폰트라고 해서 제공되는 것이 이제 네 가지 타입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디폴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별도로 지정하지 않아도 나타나는 그 꼴, 이게 이제 디폴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노스페이스, 그다음 산스, 시프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타입이 추가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타입들을 내가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폰트의 기본 글꼴은 어떻게 되느냐? 폰트의 기본 글꼴은 어떻게 되느냐? 뭐 예를 들어 2점대에서 사용하고 있던 뭐 디폴트와 3점대 사용한 디폴트와 그 다음에 4점대 사용하는 디폴트와 5점대 사용하는 디폴트와 이런 디폴트들이 모두 동일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이때 이제 사용하는 디폴트 폰트는 어떤 타입의 디폴트 폰트를 쓴다. 이때는 어떤 걸 쓴다. 이때는 어떤 걸 쓴다. 이게 이제 플랫폼이 배포될 때마다 그런 것들이 다 정기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플랫폼 버전별로 좀 달라요. 뭐 일반적으로 이제 5.0에서는 디폴트로 뭘 쓰냐면 노토라고 하는 폰트를 써요. 노토라고 하는. 그 다음에 산스에서는 로보토라고 하는 걸 쓰고요. 시프에서는 노토, 그 다음에 뭐 모노스페이스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타입페이스를 설정할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타입페이스는 텍스트 뷰에 보면은 타입페이스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타입페이스라는 속성이 있는데, 타입페이스라고 하는 속성을 하든지, API 16부터는요, 폰트 패밀리라고 하는 게 있어서, 폰트 패밀리라는 걸 가지고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타입페이스와 폰트 패밀리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타입페이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미리 정의해 놓은, 안드로이드에서 미리 정의해 놓은 요 네 가지 타입 있죠? 네 가지 타입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해요? 타입페이스라고 하고요. 근데 얘들이 각각 사용하는 실제 폰트는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 폰트가 나는 어떤 폰트야 라고 해서 폰트가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폰트마다. 그 폰트 이름을 가지고 폰트를 지정하는 게 여기는 폰트 패밀리예요. 이 폰트 패밀리는 API 16부터 제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에딧 텍스트나 버튼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텍스트 뷰를 상속받고 있는 애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얘들도 똑같이 텍스트 뷰에 설정하는 거가 동일한 방법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제공하는 폰트가 아닌 폰트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요 반드시 이제 폰트 파일이 있어요. 폰트 파일. 폰트 파일은요 가장 대표적인 게 TTF라고 하는 이런 그 폰트 파일이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오픈 폰트 파일하고 TF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폰트 파일이 있어요. 안드로이드 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는 폰트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에셋이라고 하는 이 폴더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에셋이라고 하는 폴더에 넣어준 다음에 타입페이스에 create from asset이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asset으로부터 폰트를 읽어서 타입페이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타입페이스를 이제 텍스트 뷰에 set 타입페이스에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안드로이드 제공되는 폰트 파일의 타입은 어떤 게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실 건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프리타입이라고 하는 걸 쳐보세요. 프리타입이라고 하는 엔진이 있는데, 이 프리타입이라고 하는 엔진이 어떤 거냐면 이 폰트 파일 있죠. 폰트 파일로부터 실제 글자를 만들어가지고 글자를 채워서 글씨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엔진이에요. 폰트 엔진인데요. 뭐 이런 엔진을 지금 구글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안드로이드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요 프리타입에서 지원하는 폰트가 지원되는 폰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시스템 폰트 어떤 것들이 되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드로이드 제공되는 이제 시스템 폰트에는요, 첫 번째는 이제 산스, 뭐 산스 시프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 산스로요. 진저브레드에서는 이런 타입을 썼었고요. 그 다음에 ICS 이상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로보토라고 하는 폰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토라고 해가지고 레귤라, 볼드, 이탈릭, 그 다음에 볼드, 이탈릭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글자 가라고 썼어요. 가를 볼드로 만든다고 그러면 가를 한 번 더 쓰면 사실 볼드가 되죠. 여기 약간 비껴서 다시 한 번 쓰면 볼드가 될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볼드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볼드가 안 예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폰트 파일을 제공할 때는요, 레귤라 일반적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볼드라고 하는 글씨체를 따로 만들어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릭이라고 해가지고요. 이탈릭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걸 글자를 약간 기울여요. 예, 글자를 약간 기울여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글자를 기울여주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쭉 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하면 스큐라고 하거든요. 스큐. 그래서 스큐라고 하는 걸 주면 얘가 글자가 약간 밀리면서 이쪽으로 잠깐 밀리면서 기울어진 글자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면 볼드랑 마찬가지로 별로 안 예뻐요. 그래서 이제 이탈릭에 대한 폰트를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탈릭에 대한 별도의 폰트.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볼드 이탈릭을 쓴다 그러면 요 폰트를 쓰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프라고 하면 시프 같은 경우에는 드로이드 시프라고 하는 걸 일반적으로 썼었는데요. 5.0 롤리팝으로 넘어가서 이때부터 뭐로 바뀌냐면 노토라고 하는 폰트로 바뀝니다. 롤리팝부터는 대부분 뭘 쓰냐면 노토 폰트를 써요. 노토 폰트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노토 폰트 이거를 갖다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매터리얼 디자인할 때 폰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죠. 그래서 폰트의 타입은 이제 그 글자에 대해서는 이제 세 가지 캐릭터를 세 가지 형태의 타입으로 나누고요. 그 중에서 이제 영어, 잉글리시 라이크라고 하는 것들은 뭐 로보토도 쓰고 그 다음에 노토도 쓰고 뭐 이렇게 하지만 한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죠? 주로 노토로 만들어가지고 써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이제 노토 폰트입니다. 그래서 롤리팝부터는 대부분 다 이제 노토로 많이 제공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모노스페이스는 여전히 드로이드 산스 노토라고 하는 요런 모노라고 하는 요 폰트 타입을 요걸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폴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폴백. 얘는 뭐냐면 디폴트로 사용하는 폰트. 디폴트 사용하는 폰트가 옛날에 드로이드 산스 뭐 이런 거 쓰다가 이제는 노토 산스 이런 걸 쓰고 있습니다. 현재 키키부터는 이런 폰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 외에도 이제 폰트에 진짜 폰트 패밀리에다가 이렇게 폰트 타입의 이름을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줘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폰트들이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 이름을 주고서 내가 글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이제 지원 안 됨. 근데 이제 롤리팝부터 이렇게 지원되는 폰트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무조건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플랫폼 버전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쓸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두셔야 돼요. 자, 이제 저렇게 폰트 파일이 다양하게 지원이 되는데 저런 폰트 파일을 갖다 내가 내 텍스트 뷰에 지정을 하고 싶어요. 우리 텍스트 뷰에다 지정하는 방법은 XML 상에서 레이아웃 XML 상에서 지정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코드 상에서 지정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레이아웃 XML 상에서 지정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타입페이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폰트 패밀리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지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폰트 패밀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API 16부터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하이 버전에 못 써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여기는 보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기다가 폰트 파일에 이름을 직접 넣고 있죠. 이렇게 넣고 있죠. 자, 엘리아스얼이라고 하면은 여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 같은 형태의 폰트 파일을 실제 사용하고 있네요. 산스랑. 그래서 이제 산스 형태로 글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해서 폰트 이름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내가 코드상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코드상에서는요 폰트 패밀리 이런 건 있지 않고요 타입페이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렇게 타입페이스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이 타입페이스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걸 갖다가 텍스트 뷰에 설정해 주면 돼요. 만드는 방법은 타입페이스 한 다음에 크리에이트 한 다음에 여기다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폰트의 이름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타입페이스가 만들어져요. 타입페이스가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타입페이스를 여기다 내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뒷부분에 오는 거는 뭐냐면요. 내가 이 글자를 타입페이스 노멀로 쓸 거다.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볼드로 쓸 거다. 아니면 이탈릭으로 쓸 거다. 뭐 이런 타입의 폰트의 타입, 스타일이라고 하는 폰트의 스타일 이렇게 넘겨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해당하는 거에 폰트가 넘어오고요. 그거로 지정을 해주면 그렇게 만들어져가지고 텍스트가 지정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은 타입페이스라는 걸 지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타입페이스에서 지정할 수 있는 값은요. 여기는 세 가지 값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아무것도 지정 안 하는 것까지 있으니까 네 가지겠죠. 아무것도 지정 안 하면 디폴트라고 우리 그냥 불러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모노스페이스도 있지만 산스, 그 다음에
시프 이렇게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sans, 시프, 모노스페이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는 것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뭐 이걸 지정하는 방법은요. 똑같이 타입페이스 읽어오는데 어떻게 하냐? 타입페이스 크리에이트 한 다음에 여기다가 미리 디파인 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리 디파인 된 거니까 여기다 시프 타입페이스.시프 타입페이스.모노스페이스 뭐 타입페이스.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만든 스타일 해가지고 하면 타입페이스 나오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디폴트 폰트 사용하려면요. 디폴트 폰트는 별거 없습니다. 여기다 타입페이스 디폴트 from 스타일 해가지고 이렇게 타입페이스를 읽어오시면 돼요. 디폴트 from 스타일 한 다음에 여기다 스타일만 지정해서 뭐 노말로 할 수도 있고요. 이태릭을 할 수도 있고 볼드로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온 다음에 걔를 갖다가 설정해주면 디폴트 폰트가 지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기본 폰트를 설정하는 방법은 알아봤으니까요. 커스텀 폰트. 즉,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글씨체, 그러니까 내가 그 디자이너가, 우리 앱에서는 글씨체를 갖다가 이런 걸 쓰고 싶어요. 라고 해서 폰트를 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글씨체를 적용해서 앱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받은 폰트 파일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걸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만드는 방법은요. 일단, 그 폰트 파일, 뭐 DTF면 DTF,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받은 게 있을 건데요. 이런 TTF 파일 같은 걸 갖다가 여러분 프로젝트에 추가를 해야겠죠. 뭐 폰트 파일이 추가되는 리소스 위치가 있느냐? 폰트 파일이 추가되는 리소스 위치는 별도로 없고요. 이와 같은 파일들을 이제 추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리소스 위치가 뭐냐면 asset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asset.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RES라고 하는 거는요, 타입이 미리 디파인된 리소스입니다. 타입이 미리 디파인돼서, 뭐 예를 들면 이미지다 그러면 드로우블에 넣어야 되고요. 여기는 레이아웃이다 그러면 XML에 넣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이다 그럼 ANIM에 넣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스트링이다 그럼 밸류스에 넣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타입이 미리 다 정의돼 가지고 이런 형태의 리소스는 어떤 폴더에 넣어야 돼 라고 미리 다 정의를 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타입이 미리 정의된 리소스들은 RES라는 거 하는 게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타입이 미리 정의되어 있지 않은 리소스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타입이 미리 정의되어 있지 않은 리소스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런 형태의 폰트 파일 같은 거죠. 폰트 파일. 그 다음에 뭐 폰트 파일 말고도요. 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3D 그래픽을 한다고 하면 3D 모델링한 데이터 있잖아요. 3D 모델링한 데이터를 갖다가 여기 읽어가지고 처리해야 되는데 그 파일을 어디다 넣어야 될까요? 같이 배포는 돼야 되겠죠? 모델링을 하려면. 그럼 그런 파일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전부 다 asset이라고 하는 이런 데 들어가는 겁니다. asset에 들어가면요. 이제 asset에 들어간 데이터는 우리가 asset 매니저라는 걸 통해 가지고요. 일반 파일을 다루듯이 똑같이 그렇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떠놓고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asset이라고 하는 폴더는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에 뉴 해가지고 폴더에 asset 폴더 이렇게 만드시면 뉴 한 다음에 여기 폴더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asset 폴더라고 하는 걸 만드시면 assets라고 하는 폴더가 추가될 거예요. 자, 이렇게 추가한 다음에요. 여기다가 이제 그 폰트 파일을 복사하시면 됩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디폴트 폰트 이제 변경하기 위해서요. 여기다가 이렇게 나눔 고딕이라고 하는 네이버에서 이제 배포하는 글꼴이죠. 그래서 이제 나눔이라고 하는 이런 폰트를 갖다 받아다 여기다가 추가를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넣어놓은 글꼴을 갖다가 내가 사용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타입페이스에 보면 create from asset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서 타입페이스를 만드는 이런 메소드가 있어요. 자,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첫 번째 asset 매니저인데 asset 매니저 어떻게 구하냐면 리소스를 얻어와요. 거기서 get asset 하면 됩니다. 리소스 해가지고 이렇게 얻어오는 이 메소드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컨텍스트에 있는 메소드예요. 컨텍스트에 있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뭐 컨텍스트가 있으면 컨텍스트에 get 리소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컨텍스트를 상속받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get 리소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액티비티나 서비스에서는 그냥 get 리소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asset 매니저를 얻어와서 첫 번째 인자는 asset 매니저를 넣어주고요. 두 번째 인자는요. asset 안에 있는 SS 폴더 안에 있는 경로명을 적어주시면 돼요. 경로명 플러스 패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파일 이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asset 바로 밑에 있으면 이렇게 그냥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붙이시면 안 돼요. 이거 붙이시면 안 돼요. 앞에 절대 경로가 아니기 때문에 asset 폴더 밑에 있는 거기 때문에요. 요 asset 매니저 밑에 요 위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절대 이렇게 붙이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파일 이름을 지정해 주면 어떻게 되냐면 타입페이스라는 게 넘어오고요. 타입페이스 얻었으니까 이제 이것저것 요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요?
set typeface에서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면 이제 노토 그 나눔이라고 하는 나눔 고딕이라는 글꼴을 갖다 내가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했으면 나눔 고딕 글꼴로 이렇게 메시지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내가 텍스트 뷰를 쓸 때마다 텍스트 뷰에 모든 텍스트 뷰에다가 저렇게 다 해줘야 되느냐? 정말 골치 아프죠. 모든 걸 다 그렇게 해주려면. 그러면 그냥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글자 나타내는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온갖 라벨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라벨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아이디 부여하고요. 아이디 분들은 한 다음에 파인드 뷰 바이 아이디 해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저렇게 타입페이스 지정하고요.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줘야 돼요. 글자가 나오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닌데 그런 것들 다 해주려면 너무 어렵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적용하는 방법은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걸 오버라이드 해가지고요, 커스텀 뷰를 만드는 거예요. 커스텀 뷰를. 그래서 커스텀 뷰를 만들어서요, 커스텀 뷰 안에 뭐 예를 들면은 나눔 텍스트 뷰 이렇게 만드는 거죠. 나눔 텍스트 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눔 텍스트 뷰 안에서 생성자 안에서요, 타입페이스를 불러와가지고 그 타입페이스를 갖다가 설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뭐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텍스트 뷰뿐 아니라 버튼, 에디트 텍스트 이런 것도 똑같이 뭐 해야 돼요? 나눔 버튼, 나눔 에디트 텍스트 뭐 이런 것들 다 만들어가지고 쓰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레이아웃에다가 내가 배치하고 거기다가 뭐 나머지 기능들을 이렇게 부여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돼요. 네. 자, 또 다른 방법은요. 액티비티에 onCreateView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onCreateView라고 하는 곳에서 내가 텍스트 뷰나 버튼이나 에디트 텍스트를 직접 생성하고요. 거기다가 폰트를 설정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요, 가지는 장점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텍스트 뷰를 상속하고 뭐를 상속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렇게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 툴바 안에 있는 타이틀은 어떻게 폰트를 커스터마이징 할까요? 네. 그쵸?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가 제공하는 다양한 다른 텍스트가 나오는 곳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폰트를 커스터마이징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내가 나눔 텍스트 뷰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사용하는 데는요, 제약사항이 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약사항이 따를 수밖에 없고요. 뭐 그 제약사항을 갖다 이제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복잡한데요. onCreateView라는 걸 쓰는 거예요. onCreateView라고 하는 얘는 언제 호출되냐면 여러분들이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라는 걸 얻어가지고 인플레이트라는 걸 할 수 있죠. 그래서 XML을 갖다가 뷰를 생성할 수 있어요. 레이아웃 인플레이터 가지고 뷰를 생성하면 그때 뷰가 생성될 때 onCreateView라는 걸 먼저 호출을 해줘요. onCreateView라는 걸 호출해 주고요. onCreateView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이 뷰는 내가 미리 생성할게 라고 해서 생성을 해가지고 넘겨주면 그 뷰가 나타나는 거고요. 내가 생성할게 해가지고 생성하지 않고 그냥 너를 리턴하면 어떻게 되면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갖고 있는 로직에 의해서 그때 뷰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번 미리 내가 할 수 있는 위치가 있는 거고요. onCreateView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주의사항이 있는데 뭐냐면요. 원래 액티비티는 onCreateView가 호출되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appCompatActivity를 사용하시잖아요. appCompatActivity를 사용하시면 appCompatActivity에서는요, onCreateView가 호출이 안 돼요. 왜 appCompatActivity에서 onCreateView가 호출이 안 되냐면 appCompatActivity는요, 우리 매터리얼 디자인 알아봤었잖아요. 매터리얼 디자인에서 appCompatActivity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 매터리얼 디자인이 적용된 위젯들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appCompatActivity가요, onCreateView를 여기는 appCompatActivity에서 onCreateView에서요, 뭘 하냐면 자신만의 위젯을 생성해요. 그래서 뭐 텍스트뷰다 그러면 appCompat, 텍스트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생성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onCreateView에서 저런 텍스트뷰나 이런 거 생성하면 요것들을 호출하는 로직이 깨지죠. 그래가지고 호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막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러면 내가 얘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직접 onCreateView가 호출될 수 있게끔 구조를 바꾸고요.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들 호출을 해주시면 돼요. 뭐 그런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onCreateView를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일단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 알아볼게요. 근데 우리 타입페이스를 매번 만들면 매번 메모리 올라가니까
만드는데 오버헤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얘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사용하도록 이런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타입페이스 매니저라는 걸 만들어서요. 얘는 이제 싱글톤이라고 하는 방법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 싱글톤 디자인 패턴 아시죠? 객체를 오직 하나만 생성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싱글톤이죠.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타입페이스 매니저라고 하는 객체를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타입페이스 매니저 안에 getInstance라는 스태틱 메소드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생성자는 프라이빗으로 이렇게 숨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입페이스 매니저라고 하는 걸 만들 수 있는 방법은 getInstance 해가지고 얻어오는 방법밖에 없죠. 근데 getInstance는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얘 하나만 리턴하게 되니까 오직 한 개의 객체만 만들어져 리턴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안에 getTypeface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를 하나 만들 거예요. getTypeface 해가지고 첫 번째 인자는 컨텍스트를 받을 거고요. 두 번째 인자는 폰트 파일의 이름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폰트 파일의 이름이 만약에 나눔이다. 여기 보면 폰트 파일 이름이 나눔 고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폰트 파일하고 일치를 해요. 그러면 내부에 내가 타입페이스, 나눔 고딕 타입페이스를 하나 정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을 거고요. 걔가 널이면 생성할 거고 널이 아니면 생성 안 할 거예요. 왜냐면 호출될 때마다 생성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널일 때 생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 컨텍스트로부터 에셋 매니저를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해당하는 폰트 파일 이름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타입베이스를 만들고요. 이렇게 타입베이스를 넘기는 이런 메소드를 하나 이렇게 생성을 할 겁니다. 자, 이제 텍스트 뷰를 상속해서 커스텀 텍스트 뷰를 하나 만들고요. 커스텀 텍스트 뷰에 이렇게 생성자 있죠? 생성자에서 init 하면 이제 타입베이스를 설정할 거예요. 내가 만든 커스텀 폰트로 타입베이스 만들어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이런 타입베이스를 만들고요. 쟤를 갖다 이제 액티비티 배치에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법. onCreate 뷰를 사용하려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게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여기 보면 빌드의 버전의 SDK int라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단말 플랫폼 있죠. 플랫폼 버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 버전이 11보다 작으면 11보다 작을 때하고 11보다 클 때하고 뭐가 차이가 나냐면요. 11보다 작을 때는 onCreate 뷰 안에 들어가는 파라미터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호출되는 것들이 달라지고요. 그것들은 이제 다르게 호출할 때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인플레이터의 팩토리라고 하는 이걸 갖다가 등록할 때도 set 팩토리 이렇게 등록하고요. 하위 버전에서는. 그 다음에 상위 버전에서 set 팩토리 2라고 해가지고 얘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하는 게 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accompad activity라고 하면 여기서 텍스트 뷰를 생성한다 그러면 실제 텍스트 뷰가 생성되는 게 아니라 accompad 텍스트 뷰가 생성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accompad 텍스트 뷰나 이런 것들을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할 게 뭐냐면 delegate라고 하는 객체예요. 그래서 get delegate에서 delegate를 갖고 올 거예요. 자, 이렇게 갖고 온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원래 하던 것들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뷰가 생성될 때 어떻게 되냐면요. onCreate 뷰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호출이 돼요. 그래서 onCreate 뷰 해가지고요. 여기 이제 name 이렇게 들어왔죠. 얘가 만약에 내가 텍스트면 얘가 텍스트 뷰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버튼이면 여기가 버튼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뭐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자, 여기 있는 onCreate면요. 기본적으로 API 11보다 작을 때 API 10까지 이때는 무조건 얘가 호출돼요. 그럼 얘보다 크면 어떻게 되느냐? onCreate 뷰 앞에 parent라고 하는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 파라미터 들어가는 요 생성자가 호출이 되고요. 요런 콜백 함수 호출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 얘를 호출해주는 뭐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이원 때문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있는데 일단 얘보다 작을 때는요. 내가 델리게이트에서 뷰를 생성할 때 앞에 null 이렇게 넣어가지고 얘를 생성할 거예요. 얘보다 작을 때는 null 이렇게 넣어가지고 생성할 겁니다. null 넣어가지고요. 이름하고 컨텍스트하고 어트리뷰트 넣어가지고 뷰를 생성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텍스트 뷰이면 accompad 텍스트 뷰라고 하는 텍스트 뷰를 상속받은 이런 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 가지고서 이제 여기다가 뭘 해볼 거냐면 폰트를 커스텀 폰트를 설정할 겁니다. 커스텀 폰트 조금 이따 알아보고요. 만약에 그보다 상위 버전일 때는요. 요거 가지고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페어런트를 넣어서 이렇게 뷰를 만들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똑같이 폰트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버전을 이렇게 체크한 이유는요. 상위 버전에서는 얘가 호출이 되거든요. 근데
하이 버전에서는 얘 호출이 안 되고 여기로 바로 들어와요. 근데 이게 두 번 적용되면 안 되잖아요. 두 번 적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상위 버전에서 이거 할 거고 하이 버전에서는 요거만 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버전을 가지고 나눈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텍스트 뷰 또는 뭐 버튼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요. 뷰가 생성이 됐을 거고요. 그 뷰에다가 그 뷰에 이름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뷰가 만약에 널이면 내가 텍스트 뷰를 커스터마이징 할 거예요. 여기다 텍스트 뷰랑 이름이 같은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텍스트 뷰를 생성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버튼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임 이퀄 버튼이면 똑같이 버튼을 만들어주면 돼요. new 하고 버튼 한 다음에 컨텍스트, 어트리뷰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서 버튼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뷰를 만들었고요. 이제 뷰에다가 뭘 적용할 거예요? 커스텀 폰트를 적용할 거예요. 뷰가 널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뷰가 텍스트 뷰의 인스턴스 오브 텍스트 뷰. 그러니까 텍스트 뷰를 상속한 것이면 또는 텍스트 뷰이면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텍스트 뷰를 갖고 와서 텍스트 뷰에 타입베이스 한 다음에 여기다 내가 폰트를 이렇게 설정해서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텍스트 뷰의 모든 것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이제 액티비티에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걸 페어런트 액티비티로 만들어 놓고 그 애를 상속해 가지고 모든 액티비티를 만들면 모든 액티비티 다 적용이 되겠죠. 그럼 프래그먼트는 어떻게 되냐면 프래그먼트도 액티비티 이렇게 만들어요. 프래그먼트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액티비티에다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개의 폰트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알아볼게요. 여러 개의 폰트 파일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걸 각각을 갖다 지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뭐 그걸 갖다 코드상에서 지정해 줄 수는 없고 우리가 XML에서 지정해 주는 방법을 써야겠죠. 그래서 이제 XML에다가 이게 폰트 패밀리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글자 같은 거 이름을 지정해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겁니다. 폰트 패밀리라고 하는 게 API 16부터 지원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텍스트 뷰에 폰트 패밀리라고 하는 어트리뷰트가 적용된 게 API 16이라는 얘기고요. 실제 폰트 패밀리라는 속성 자체는 그 이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폰트 패밀리라고 하는 걸 정의해서 사용하는 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걸 갖다가 텍스트 뷰에 처리해달라고 하지는 않을 거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직접 조각수 읽어서 처리할 거예요. 자, 저렇게 지정을 해놓고요. 이제 셀 커스텀 폰트를 적용하는 여기 와가지고요. 뭐 텍스트 뷰 만들던 건 똑같이 만들고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속성으로부터 여기 어트리뷰트 셋 있잖아요. 이 어트리뷰트 셋으로부터 내가 폰트 패밀리 값을 읽어올 거예요. 이렇게 폰트 패밀리 값을. 자, 폰트 패밀리 값을 읽어오고요. 이렇게 읽어온 폰트 패밀리 값을 가지고서 여기다 폰트 패밀리를 넣어주는 거죠. 폰트 패밀리를. 그래서 타입베이스를 얻은 다음에 해당하는 타입베이스를 이렇게 설정을 해줄 겁니다. 자, 저렇게 하면 이제 앞에서 우리 그 타입베이스 매니저 만들었잖아요. 타입베이스 매니저가 해서 폰트의 이름에 따라서 다양한 타입베이스를 넘기도록 그렇게 만들면 되겠죠. 자, 우리가 타입베이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봤습니다. 타입베이스는요, 안드로이드 폰트 데이터를 담고 있는 클래스를 타입베이스라고 하고요. 디폴트, 산스, 시프, 모노스페이스 이렇게 정의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set 타입베이스에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폰트 패밀리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폰트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스텀 폰트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커스텀 폰트를 만들려면 asset이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asset이라는 폴더에다가 폰트 파일을 넣고요. 그 다음에 타입페이스에서 create from asset이라는 이런 스태틱 메소드를 이용해서 타입페이스를 얻어오고 이렇게 얻은 타입페이스를 갖다가 텍스트뷰에 set 타입페이스 해가지고 설정을 해주면 그러면 이제 타입페이스 폰트가 변경이 되죠. 자, 이렇게 커스텀 폰트를 내가 이제 프로그램 앱 전체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도 알아봤죠. 그래서 전체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뷰를 상속해 가지고요. 내가 커스텀 텍스트 뷰를 만들어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적용해도 되고요. 또 한 가지 on create view라고 하는 곳에서 뷰를 생성한 다음에 거기다가 폰트를 일괄적으로 적용해도 됩니다.